안녕하십니까. 한일 K백 무인 커피숍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현실적 판단이 승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러시아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두 개 다 선택을 하고 두 개 다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유럽 정상회담 정상들 9명을 소집을 해서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그 미국의 그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게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크리미아를 어차피 그 오바마가 그 무상으로 러시아에 원조를 한 거고, 그게 구소련 시대, 아니 제정 러시아 시대 때부터 러시아에 귀속돼 있던 반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계속 사용권을 주장해서 그거를 양해를 하고, 영토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리고 원래 우크라이나가 레닌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국으로 이제 처음에 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또 하나 나라 해가지고 4개국이 합의하에서 소련 해체를 결정을 한 건데,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절대 반대죠. 그러니까 그거는 러시아에 대한 모독이라고 푸틴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2등인데 2등 국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 이건 푸틴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인정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인정을 했고 해서, 그럼 미국의 영향권 하에 두기로 하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을 안 시키는 걸로 하자. 거기까지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러면은 요번에 그 22일 날 정상회담 한다고 했으니 아마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젤렌스키가 먼저 번에 왔을 때 미국에 제안한 게 크림 반도를 자기네가 다시 갖겠다. 오바마가 준 거를 다시 회수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이번에, 그거는 그 당시에도 그랬답니다. 미국에 대한 모독이다. 그거는 미국 대통령이 준 거를 회수를 한다. 그리고 미국뿐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모독이다. 거기에 핵 잠수함 기지까지 다 있는데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트럼프는 핵전쟁이 나도 핵폭탄 7,000개, 2개 합쳐가지고 2만 개가 터지더라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트럼프는 알고 경제 논리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 대한 모독을 하는 거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푸틴하고 이거는 정상회담에서 정전으로 갑니다. 정전으로 가서 노벨 평화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의 논리가 맥힌다는 것을 요번에 증명을 했고, 힘 이코로 현금이다. 그 기름을 딱 움켜쥐고 있으니까 푸틴이가 제시했던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쓸 수 있게 좀 합의를 좀 해줘라. 좀 양해 제2차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줄을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나토 9개 유럽에서 온 그 정상들한테 얘기를 한 게,
그러면은 요게 거기까지 내가 양해를 해준다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도 뭐 미칠 건 없죠. 기존에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푸틴의 러시아가 존재를 하게끔 하고 저것까지도 양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를 선택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다 하는 생각이 든 게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번에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게 러시아하고 미국이 동맹을 맺으면 예전에 시진핑하고 푸틴이가 맺은 그 조약은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러시아하고 세계 군사 최대 강국이 1등, 2등이 힘을 합쳐버리면은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아예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푸틴도 러시아를 모독하지 말아라 우크라이나한테 얘기한 거고, 우크라이나한테 미국도 함부로 미국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1972년도에 닉슨하고 모아부쩌등이 미국하고 중국 협정할 때 그 결과가 초래한 게 뭐냐면은 한국의 10월 유신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방이라고 믿었던 미국이 그때는 미국은 기울어져가는 미국이었죠. 월남전도 거의 패망 상태지. 전략적으로 실패한 상황이지. 일본도 믿었던 일본도 중국하고 협정을 맺었지. 중국하고는 할 수가 없지. 대만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를 다른 중국이란 나라나 북한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박정희 대통령은 했던 겁니다. 그게 국제 간의 계약이고 논리입니다. 뭐 사소한 정의 문제 아니라 몇 천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박정희가 내린 결정은 10월 유신이었습니다. 10월 유신으로 그래, 그럼 난 우린 독자적으로 간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10월 유신, 남들은 독재하지만 독재가 아닙니다. 박정희로서는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쟤도 이제는 역사를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이거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정청래라는 인간이 건국 논쟁을 지금 불러일으켰습니다. 건국절이 1919년도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919년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미조선운동에 거기 조선 선언문을 보면은 조선은 자유독립국임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그래서 그걸 또 반역세력이라고 또 누명을 씌우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김구하고 여운형을 걔들은 존경을 하는 인물들이죠. 김구하고 여운형이 1941년도에 뭐라고 했냐? 1941년도면 일본이 패망한 해입니다. 그 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역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건국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을 했다. 미국 소련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때 역할을 한 게 이승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승만을 추앙을 했던 거지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여운형이 만든 게 건준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위원회자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냄새가 풀풀 난다는 게. 건국준비위원회를 여운형이 김구가 만든 겁니다. 그게.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1942년도입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에 쓴 게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의 자치권, 군사를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도를 정하고 국회의원을 한국 국민 스스로 투표로 결정을 하고 이랬을 때 한국은 지로서 건국이 된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운형이하고 김구가 직접 그거를 쓴 겁니다. 거기 도장까지 다 날인을 하고
그래서 1948년도가 광복절입니다. 그게. 45년도에 광복을 했고 건국은 1948년도가 맞습니다. 그거를 갖고 3.1운동을 뭐 개성을 하자. 문재인 때도 그랬고 이 미친놈들입니다. 미치게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휴, 그냥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가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를 안 게 지금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걸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제 개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고, 큰 틀에서 1972년도는 미국은 기울어져가는, 아까 키올유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게 1972년도에 미국하고 중국이 협정을 맺었을 때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맺은 건데, 국제관의 논리입니다, 그게. 그때는 기울어져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월남전 패망도 그랬고, 일본이 중국하고 힘을 합쳤고, 그러니까 미국도 입장이 곤란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 거의 패망각이 이뤘었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때는. 1972년도니까. 전쟁 끝난 20년도 안 된 나라고, 뭐, 그때는 뭐, 대한민국의 수출액이 100억 불도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한 거고, 근데 지금의 우크라 전쟁을 종식입니다. 휴전이 아닙니다, 보니까. 종식시키는 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그 72년도랑은 상황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막 떠오르는 미국하고 72년도에 기울어져가는 미국하고는 또 판도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떠오르는 태양, 그러니까 미국을 무시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게 어마무시한 소리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번에 8월 25일 날 이짜이밍이가 미국 가서 업무 회담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대충 감은 잡는데 워낙 뭐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꼴통인데 양꼴통들이 만났는데 이짜이밍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운동장 같습니다.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 모든 거를 지금 중국에다 보고를 하고 있고 북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알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주변에 참모들이 그걸 틀어막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느낌이.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입장 바꿔놓고 제가 이짜이밍 입장 같으면 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안쓰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 같은 경우는 그 미국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2차대전 끝나고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이란 나라 국가가 미국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그때는 미국이 기름 생산을 안 할 때니까 기술력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적으로 그 아랍산 석유에 의존할 때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넨 올림픽이 1972년도인가 1년도인가 열렸는데 그때 팔레스타인 해방군인가 걔들이 테러를 일으켜가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잖아요. 선수촌 난입을 해가지고. 근데 보복 조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왜 그랬냐?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기름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 오일먼이라고 그러죠. 기름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경제 논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이 경제 논리가 통한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논리는 힘 이꼬르 경제력이다. 지금 러시아가 폭망하게 살았던 거는 영토도 엄청 제가 얘기한 건 뭐 그 영토가 조그만 영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보다 큽니다. 그게 영토가. 그런 영토 갖고 지금 협상을 하는 건데 돈 몇 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트럼프란 놈이 대단히 머리가 좋은 게 전략적으로 돈줄을 딱 엉켜쥐고 있는 겁니다. 엉켜쥐고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 힘이 막강한 러시아로서도 꼼짝을 못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버리자니 러시아랑 생각을 한 겁니다. 러시아랑 그냥 동맹각으로 가고 중국을 패죽이자 이런 뜻으로 각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살리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향력하에 두고 그래서 요번에 독일 수장도 왔던 게 독일에서도 경제 온주 좀 해줘라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EU 쪽에서.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건 러시아를 무시하는, 러시아가 핵폭탄이 7,000개가 있습니다. 7,000개가. 7,000개 있는 나라 앞에서 그 7,000개 있는 나라의 속국이, 같은 연방이었던 나라가 적국에, 적국, 연합에 참여를 한다는 걸 러시아가 용납을 할 것 같으면 절대 용납을 안 하죠.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불가능한 거를 젤렌스키가 요구를 했다. 그건 미국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크리미아 거기를 줬는데 그거를 자기네가 들어갖고 가겠다. 이것도 모독이다. 그럼 미국에서 원조를 끊겠다 그런 겁니다.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초인류 강국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하려고 했다가 아주 된통에서 터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이 3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종전이라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종전이 되면 답은 말하잖아요. 거기 파견 나가 있던 북한군이 철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 이짜이밍이만 혼자서 중국을 빨고 있고 북한을 빨고 있다고. 근데 요번에 제7구 미국은 숫자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군대를. 우리나라처럼 뭐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백마부대 이렇게 따지질 않고 1군단, 2군단 이렇게 따지는데 한국에 와 있는 거 7군단입니다. 7군단. 7군 사령부를 털었다는 거는 이짜이밍이가 거의 자기 목숨을 내들고 덤빈 겁니다, 쟤. 그러니까 쟤는 철면 친중방화, 친북파입니다. 저는 공산주의자고 간첩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가 목숨 걸고 지금 막 덤비는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는 제 생각이었고, 하여간 큰 틀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러시아도 안 버리고 우크라이나도 안 버린다. EU도 그냥 산다. 다 같이 산다. 그게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 그리고 저도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논리를 깨닫고 몇 군데 전화를 5군데 전화를 해놨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어저께 전화 오후에 했으니까 오늘부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